수행자의 마음가짐 같이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23페이지 할 차례죠. 아니 25페이지 할 차례니까? 네. 25페이지. 오늘 수혜의 장을 할 차례군요. 아, 사유의 장을 한번 해야 되는데 명상 안 했죠? 네. 착하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사회의 장입니다.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정원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또 오솔길, 연못, 마당, 집,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연상을 하면서 정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고, 오솔길은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못은 선정이고요. 용꽃은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마당은 텅 빈 공성을 얘기하고, 집은 우리 도착해야 할 목적지고, 방은 바로 진리 세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과정. 사유를 하는데, 어떤 걸 사유를 하느냐 하면은, 차점부터 하늘까지, 하늘부터 차점까지. 이걸 이제, 사유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탁,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하나 떠올리는 게 아니고, 다 떠올릴 수 있는 순차적으로 빠르게 착, 떠올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사유라는 건 생각하는 거니까, 이 생각하는 것, 특히 상상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 상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 삶이 바뀐다. 이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을, 내용을 이제 바꾸는 거죠. 얘기 한마디는 새 속에 찌들어있던 생각을 바로 공성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진리의 눈을 갖출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하는 게 사회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긴 배 허리를 쭉 펴줍니다. 자, 눈을 반쯤 감고 코끝을 보십시오. 눈을 감습니다. 자,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서 내가 좋아하는 꽃들이 만발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서 앞으로 보면은 마지막한 산에 아름다운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솔길을 따라 쭉 가면은 마당 한켠에는
복년과 백년이 피해는 연꽃이 있습니다. 연못은 선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연꽃은 선정에서 피어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집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열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마당을 지나갑니다. 마당은 텅 비있는 공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 섬도로 올라가고 마루로 지나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진리의 문이고, 자, 방 안에서 자정이 않습니다. 창문턱으로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은 지혜의 빛입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아름다운 향긋한 연꽃 향기가 돌고 있죠. 연꽃 향기는 바로 깨달음의 향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차도구 일체를 갖춥니다. 다포를 깔고 다관, 무식인 그릇, 명상 찻잔 쭉 갖추어 봅니다. 차통, 차시, 차수건, 그런 물끓이는 도구, 또 벽에는 차선 일미라는 족자를 걸어둡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죠. 자, 이렇게 쭉 다 갖췄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 동정서를 듣고 다시를 같이 해봅니다. 자, 정원부터 떠올리고 다시 재차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자, 이제 다관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본인이 좋아하는 녹차라든지 오령차 등 차를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물씬 그릇에 차를 쭉 따라 뽑아냅니다. 자, 이 이제 차 도구와 차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반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명상 찻잔에 차를 쭉 따르십시오. 따르고 명상 찻잔 앞에 딱 두고 봅니다. 찻잔의 3개의 연잎에 명상 찻잔 바닥에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연꽃을 보면은 차에 맑고 투명함이 잘 드러날 거예요. 자, 그걸 지켜보면서 바로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찻잔 이미지는 떠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자, 하늘 이미지까지 쭉 떠올려 봅니다. 자, 하늘에서 다시 바다, 호수, 연못, 옹달샘, 찻잔 이런 수로 다시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잘 되시는 분은 그냥 그것을 마치 사물 보듯이 전체를 이렇게 떠올려서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내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됩니다. 무상적공을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상적공을 어떻게 사유를 하느냐 하면 찻잔에서 하늘 찻잔까지는 전부 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점에는 머물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찻잔에서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하늘까지 가는 건 계속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건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지에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늘 찻잔을 내려오면서 무상하기 때문에 바로 내재하는 것이 없다, 어떤 스스로 존재하겠구만 자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것을 자유를 해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이제 정원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오는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찻잔에서 하늘, 하늘 찻잔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쭉 지켜보는데 이것들이 무상하다 하는까지는 알았는데 이런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는 것 같다 하는 건 알지만은 결국 이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꿔도 투사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서 일상생활에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사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떠올리는 이미지도 마음이 맞는 것이지만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마음의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V의 화면이 여러 가지 모양, 색깔, 소리가 들리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강 케이블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주파수가 맞을 때 나타난다는 것. 모양과 색깔이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리가 본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받아들인 우리가 모양과 색깔을 보고 소리로 인식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것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고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도 마음, 그렇게 보이는 그 대상을 보는 것도 마음. 자, 여기까지 전부 다 마음이라 하는 사실을 한번 사유를 해봅니다. 자, 이제 찻잔 하늘까지, 하늘 찻잔까지 전부 다 이미지를 만든 건 전부 다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만든 것은 전부 다 반영과 같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유를 했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 발 더 나아가 봅니다. 결국, 찻잔,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하늘, 이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음의 본질은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만든 이 세계가 다 실체가 없고 마음이 만드는 이 마음 자체도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미지를 만드니까 지혜로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유를 해보십시오. 찻잔부터 하늘까지 이미지를 6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만든 건 그래서 매 순간 변화는 무상이기 때문에 반영과 같습니다. 반영과 같은데 결국 내가 만든다 하는 것은 반영과 같음을 알고 만들기 때문에 바로 지혜로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지혜 내용 공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를 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또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찻잔에서 하늘까지 쭉 가는 것은 형상 있는 데서 형상 없는 데로 갑니다. 자, 하늘에서 찻잔 오는 것은 형상 없는 데서 형상 있는 쪽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 이 세계가 바로 색적 공적 색의 순서를 밟는다 하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 이 사유를 하게 되면 번뇌가 없어집니다.
물질이 그 공이다고 할 때 찻잔에서 하늘까지 쭉 가면서 물질이 비어 있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았을 때 절대주의라고 하는 번뇌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자리에서 찻잔 내려오면은 공적 시식이 됩니다. 텅 빈 이거 자체가 물질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타파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찻잔에서 하늘에서 찻잔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찻잔, 옹달샘 이렇게 쭉 짚어가면서 이미지를 떠올려 쭉 짚어가면서 그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것이 없구나. 바로 절대라 하는 게 없구나. 그냥 절대주의를 타파하는 거죠. 또 다시 하늘에서 바다, 호수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짚어 내려오면서 바로 공적 시식을 떠올리고 이건 허무주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세계를 통해서 번뇌를 없애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사유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유를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찻잔에서 하늘 찻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번뇌가 없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나아가 보죠. 자, 7번째입니다. 찻잔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형상이 있는 데서 형상 점점 없는 쪽으로 합니다. 형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결국 이미지를 떠올리는 마음도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은 산미를 얻는 방법입니다. 다시 텅 빈 하늘에서 바다로 호수, 연못, 옹달샘, 찻잔을 내려오면서 이것은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점점 생기는데 형상 생기는 그 즉시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서 여러분들은 산매와 지혜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사유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9번째입니다. 원래 이제 8번째로 되어 있지만은 이미지를 저게 정원을 떠올리고 자방을 떠올리는 것까지 합하면 9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마음의 텅 빈 마음공이 바로 형상화이고 형상화가 그 다음에 텅 빈 마음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통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모든 본질이 서로 연계한다는 거고 내장은 비어있는 공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한 마음이라 하는 사실도 통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미지에 떠올리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고 또 그 이미지가 하늘에서 찻잔 내려오면서 이것저것 연기하고 또 무상하고 공하다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바로 깨달음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상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사유해요. 통합해서 사유합니다.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차방을 만들 때부터 여기까지 다시 재차 사유를 하면서 종합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 데 있다는 걸 사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됐습니다. 우리 명상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멘토를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은 이걸 코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코칭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한 번 했으면 재차 멘토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또 멘토 따르는 분들이 예, 수행하시는 분들이 본인 이제 스스로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는 방법을 사해를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강의하듯이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것은 내가 들음으로써 생각이 지혜가 생기는 거라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가 이제 앞에 8개를 자 통합해서 9번째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이 좀 깨달음이 있구나. 왜 깨닫느냐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은 모든 삶과 죽음을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혜의 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닦아서 이루는 지혜입니다. 자, 닦아서 이루는 지혜, 닦는다 하는 데는 여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 진짜 공부한 게 너무 좋아요. 정말. 부산에 시선원이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차 명상하고 장소를 빌려서 하거든요. 그 이제 자비수가 하나고 2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느덧 20명이 넘어갔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아니 저기 초랑도에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더니만 여기도 왜 사람이 올까? 역시 환경이야. 초랑도는 환경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얘기야. 근데 시선원에는 한 100평 돼요. 100평을 갖다가 법당부터 해가지고 강의실 여러 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도 아주 깨끗하고 어느 정도 깨끗한가 하면 여기도 더 깨끗해요. 지저분한 거 하나도 눈에 안 띄도록 그렇게 소품이랑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야 부산에도 이렇게 안목 있는 사람이 있구나. 마치 저 상도 쓰는 님처럼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참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거기보다 좋은 점은 밝다는 아주 분위기 굉장히 밝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발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의식이 깨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 자체가 마음은 뭐가 있는가? 밝음과 어둠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허공 있잖아요. 허공은 어둠은 있지만 밝음은 없습니다. 허공은. 그치 마음은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게 이제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밝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밝은 사람들 몸에서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기운이 생겨요. 그 오로라 그런 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이 몸에 나는 오로라는 그 지방이 공부하는 사람들 훨씬 강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거 다 보거든요. 네.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방법을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 몇 번 하면 별거 아니구나. 모르면 신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기공하는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된 거죠.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닦을 숫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는 반복 연습한다는 게 있습니다. 반복 연습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익힌다는 뜻이 있어요. 익힌다. 네. 그래서 이 수혜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거기 옆에 보면 응념의 힘, 정지의 힘, 정진의 힘, 숙달의 힘 이렇게 되어 있죠. 숙달한다 하면 익힌다. 이거는 간섭의 힘이기도 합니다. 간섭의 힘.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수행하다 그냥 깨달으면 된다. 그 익숙하게 익히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록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은 것을 설계하라. 대스님의 말씀. 그 말은 수행이라 하는 것, 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제 속에 익숙한 것은 설계하라. 이런 거죠. 그럼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뭔가 하면은 아마 음욕심이 가장 익숙할 거예요. 능경보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좀 설계하고 수행은 좀 익숙하게 하라. 예를 들자면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음욕심이 그만큼 약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몸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 능경에 보니까 이 인간의 세상에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축생, 악이,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건 정 때문이거든요. 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으로 받고 이제 올라갑니다. 지옥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지옥, 악이, 축생, 인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천상세계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가벼운 건 상입니다. 상이에요. 얘기하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 때문에 가볍냐 했더니만 바로 이 음욕의 힘이 약해질 때 뭔가 마음이 가볍다. 얘기해요. 그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 경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이 의해서 가벼워진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가벼워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율입니다. 또 하나는 보시예요. 베푸는 거죠. 계율은 도덕성이죠. 도덕성이고 보시는 건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 남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거에서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얘기하자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음욕에 대한 생각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가면 여기 보시한다 하는 탐욕을 없애는 힘입니다. 얘기하면. 근데 만일에 여기서 보시하고 계율한다 하는 여기에서 수행에 곁들이지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면 여기 상이 더 가벼워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능경에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한다면 출세가는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옥에서 천상까지 가요. 올라가는데 계율과 보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행하면은 요 위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수행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뭔가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날.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에서 색계로 가든지 색계에서 무색계로 올라갈수록 계속 가벼운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가벼운 거예요. 깨닫고 난 뒤도 가벼운 거예요. 뭔가 마음이. 그래서 수행에서 가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지혜가 밝고 내 손은 뭔가 깨친 것 같은데 몸이 무겁다. 이러면은 그럼 이런 분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게으르거나 게을러서 그런 거 생기는데 몸이 무거우면 게으르거나 두 번째는 트라우마라든지 그림자가 잠재의 성향으로 쫙 자리 잡고 있어서 무겁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안 믿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아주 가벼워야 돼요. 뭔가 마음이. 새들같이 가벼워야 돼요. 새들같이. 그러면 이건 수행자다. 이렇게 해보면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는 게 있죠. 네. 이런 이야기는 해심일경 분별 유과포에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에 관계되는 일이니까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요 달달한 거 요거 뭡니까? 응? 대추차구나.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부터 하는 참명상은 응념의 힘, 정지의 힘, 정진의 힘, 숙달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그 앞에는 뭐였을까? 자, 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순서가 있는가? 네. 자, 처음에는 청문의 힘입니다. 청문의 힘은 뭔가 하면 내가 들어서 이루어지는 지혜. 그래, 문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의 힘입니다. 사유의 힘은 뭔가 막 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벌써 문해와 사해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응념의 힘입니다. 응념이 뭔가 기억이죠. 글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응념하는 거죠. 그럼 뭘 응념하는가? 내가 사유를 했다 이거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사유를 했다면 사유의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유 내용. 공이죠, 공. 사유의 내용이 공입니다. 그렇죠? 사유의 내용이 공이에요. 또 연기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공을 사유하는 그 사유는 뭡니까? 마음이죠. 그러면은 이걸 뭘 응념하는가 하면은 이때는 마음이 요건 이제 그 응념의 대상입니다. 요때 마음 뭡니까? 문해와 사이를 통해서 온 그 마음이죠. 얘기하자. 그 요 마음 안에는 내용은 공성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응념입니다. 근데 저게 한 번에 딱 되면 좋은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차점부터 하늘 차점 계속 이걸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 응념 힘을 키워가지고 바로 이 공성의 마음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어요. 그게 응념입니다. 그래도 반복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혼침이나 들뜸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마음이 확 졸고는 마음이 확 뜨거나 이런 걸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정지 힘이에요. 다른 알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응념의 힘에서 정지의 힘으로 갑니다. 정지 힘으로 가면은 요 응념됐던 거, 이 응념 힘은 어디게나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익숙하게 됐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작동하는 게 응념입니다. 응념은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정령입니다. 샤프의 알아차림이에요. 저절로 알아차림이 됩니다. 이 정지 힘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혼침이 딱 생기면 대처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야 돼요. 아, 혼침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달빛이라든 태양빛을 부상을 한다든 해서 혼침을 없애는데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떴다 그러면은 마음을 좀 깔아치는 훈련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진하는 게 정진의 힘이에요. 정진의 힘이 왔을 때는 벌써 미시한 혼침이나 미시한 들뜸도 딱 오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탁 없어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쑥달하는 거예요. 쑥달의 힘이 왔을 때는 벌써 이제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산매에 들어갑니다. 그 등지 경지로 쑥달이. 그런데 진정한 초지가 아니라 초선정은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래서 쑥달의 힘에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산매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닦아서 얻는 지혜가 생긴다는 말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쑥달의 힘으로 본 산매에 들어갈 때는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깁니다. 산매에 들게 되면 마음의 걸같이 말고 뭔가 텅 빈 깨달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산매 속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즉 이것을 체득하고 깨닫기 위해 공성을 응념하여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며 찰나 산매가 일어날 때까지 하며. 자, 이 공성 잊어버리지 않은 응념이 힘이에요. 응념이 힘인데 찰나 산매가 일어난다는 말은 뭔가 계속 찻잔에서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하늘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옮겨갈 때까지도 뭐가 그게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공부하는 이미지라든지 그 집중하는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건 찰나 산매인 거죠. 찰나 산매가 생길 때는 바른 알미 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때는 뭐 일어나는가 하면 혼침이 왔구나, 듣구나, 이거 스스로 딱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바른 알면 거친 혼침과 들뜸, 미시한 혼침의 들뜸을 바르게 알아 대치하는 겁니다. 대하여 치료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진의 쑥달될 때까지 하면 공무상 무작의 산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산매에 들면 무명을 타파하고 깨달음을 얻고 대자위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서 그냥 산매가 공산매, 무상산매, 무작산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수혜상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도 이제 명상해가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혜장이 왔을 때는 익숙하게 익히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죠. 익숙하게 익히는 것.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가나선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때 이게 바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선 것은 익히 하고 이은 것을 설기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애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기술을 해서 내놓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일은 산더미가 쌓여 있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몸은 못 따라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한다 그러면 아주 행복해요. 예,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가 쭉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가나성 관련 화두 참고법 쭉 보다 보니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화두에 대한 분석해 놓은 게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화두를 분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럼 화두를 분석해 놓은 게 없으면 이제 막연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막연함을 통해서 모르는 채로 그냥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조사 스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 일반 사람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거죠.
그럼 화두를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화두가 무엇인지를 개념화해 시켜 놓으면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화두 참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하다가 그 다음 개념을 떠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문해와 요 사해가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죠. 개념을 통한 수행. 그런데 여기서 음념이부터는 여기서 이제 뭐가 없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개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개념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개념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걸 근거가 있는지 있어요. 서장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반야지혜 위에 올려둬라. 그럼 번뇌망상이 없어진다. 그럼 반야지혜는 뭡니까? 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번뇌망상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럼 반야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공성이잖아요. 공으로서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공으로 없애는 거죠. 그러면 공의 내용이 지혜의 내용 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선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그럼 화두가 뭡니까? 반야지혜잖아요. 그러면 화두는 뭘 내용? 공성을 내용을 한다고.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성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격 큰 스님께서는 뭘 주장하는? 중도를 주장하세요. 중도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알고 하는 거죠. 왜? 화두 내용이 바로 공성이고 중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화두로 말을 썼을까? 바로 개념에서 벗어. 공이라든지 중도락 하는 말도 개념에 붙달릴 수 있기 때문에 화두로 말을 써서 그 개념을 지우는 작업이에요. 그게 화두로 말을 쓰는 겁니다. 조사의 응구거든요, 화두가. 알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참구라 말을 이제 보통 씁니다. 문자한 얘기를 했는데 참여할 참자. 참구라 하는 거는 궁구할 자거든요. 내가 참여해서 궁구하는 끝까지 파고든다 이런 뜻인데 이걸 조사 응고를 참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바로 줄여버리면 조사 응고를 참고한다는 말로 그걸 줄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참구가 돼요. 응구를 참고한다. 원래는 이런 말은 없는데 원래 참고가 이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러다가 자비선 명상센터가 보면 화두선 명상센터 진짜 그런데 그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제1관상 찻잔에서 하늘 방향 색정공으로서 삼매를 얻는 길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이죠. 그리고 이때는 뭐가 색정공은 무엇이 타파되죠? 절대주의를 타파죠. 절대주의. 그죠? 색정은 절대주의 타파예요. 그 절대주의가 타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마음의 고향, 삼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색적공으로 삼매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찻잔부터 하늘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비있구나 자성이 없구나 아는 겁니다. 자, 동정을 치고 여기서 참 명상이 시작할 때는 죽비 3번 치고 동정을 1번 친다.
상사의 차반에서 벗어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알아차림하면서 잡으러 갑니다. 마치 한 수 연꽃이 피듯이 한 손은 찻잔을 들고 한 손은 받쳐줍니다. 근데 이쪽 오래 하면 그냥 찻잔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거웠어. 찻잔과 찻잔 바다 연꽃 문양을 봅니다. 봄물에서 찬물색이 입체적으로 맑고 텅빈 투명성을 봅니다. 맑고 투명해 텅 빈 찬물색의 빛깔을 바라보면서 향기를 느끼고 차를 한 모금 마셔 맛을 음미합니다. 자, 여기에 맑고 텅 빈 그 투명성은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맑은 것은 거울이고요. 투명한 것은 허공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울이 비유하고 허공이 비유하고 자기 마음. 그래서 딱 섭자로 얘기하면 마음공입니다. 네. 그냥 또 일심 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찬물을 통해 가지고 맑고 투명성을 계속 이렇게 익히는 것은 내 마음의 거울과 공 같은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보면서 자기를 향기를 느끼고 차를 한번 탁 마시 음미를 하는 거죠. 찻잔을 내려놓고 찻잔 바다 연꽃을 보면서 자기 맑고 투명의 텅 빔을 지키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찻잔은 물에 뜬 달같이 실제로는 환이라는 이미지를 발상합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건 더 환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까지 인상을 주셨죠. 그리고 찻잔 자기 몸에 찬물의 맑고 투명한 자신의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찬물의 맑고 투명의 텅 빈 이미지 집중하여 합니다. 동정을 한번 칩니다. 요거 딱 이렇게 기억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자주 하면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건망증 있는 사람에게 아주 필요하고 치매 초기에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명상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늘 갔다가 상황이 같은데 어떤 때는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옹달샘에서 이제 저기 연못으로 가고 또 이렇게 연못으로 가고 호수로 가고 이러는데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는 왜 그래요? 그럼 집중이 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조작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옹달샘을 처음에 할 때 옹달샘보다 내려올 때 옹달샘보다 새로 탁 꾸미고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마음이 만드는 받는 것 같고 실체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역으로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 지혜로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갈 때는 연꽃이 백년홍연 다 이렇게 아주 무성하게 잘 펴 있는데 올 때 옹달샘으로 갈 때 보면 한 송이는 이파리가 툭툭 떨어져서 무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마음이 만든 거네요. 예. 마음이 만든 것이지만 무상하다 하는 이치는 네.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에 처음에는 똑같이 연꽃이 이렇게 펴 있고 와도 또 연꽃이 펴 있었는데 한 송이가 툭툭 떨어져 있어요. 그래 그건 이제 뭔가 하면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익어졌다. 전 마음이 또 뒤죽박죽이 되는구나.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지혜가 안 생긴 거고 이게 떨어지는 거고 이걸 내가 바로 이해하고 있구나. 왜 달라지느냐 이거죠. 마음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역시 순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게 무상이구나 이해를 하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찻잔에서 찻잔보다 큰 옹달샘으로 갑니다. 이거는 쭉 이렇게 가죠. 찻잔이 맑고 투명한 찬물에서 맑은 샘물이 투명하게 펑펑 솟아오르는 옹달샘을 연상하며 옹달샘, 자기 몸이고 옹달샘 주위가 아주 고요함을 연상하면서 옹달샘 물의 맑고 투명하게 텅 빔은 자신의 마음임을 변화시켜 생각합니다. 특히 맑고 투명함에 샘속도 살아 움직임을 시각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 옹달샘의 맑고 투명하게 텅 빈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에게
이걸 옹달샘은 자기 몸이고 옹달샘은 맑고 투명한 물은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면 못합니다.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알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이미지만 쏠 들어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삶 봐가면서 탁탁탁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어른에게 적용하는 걸 갖다가 아이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럼 그때는 좀 또 길다 싶으면 반을 탁 잘라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 응용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좀 수행이 익어지고 좀 돼가는 사람이니까 정식으로 해야 된다. 발휘를.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제 이게 청문, 사유, 응념, 정지 이래 가잖아요. 자, 이게 응념이 잘 됐다. 응념이 잘 돼가지고 대상을 관찰 대상 딱 놓치 다 붙들고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응념이 잘 되면은 이걸 이제 줄이자. 찻잔에서 바로 하늘까지 바로 착 가버린다. 하늘에서 찻잔을 바로 착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딱 줄여버려야 돼요. 그게 딱 생략이 되잖아요. 생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단지 무상이라도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생략을 해버리면 이제 수행 진전이 없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발바닥 감각 관찰한다 이러면은 발바닥 감각 열심히 관찰하잖아요. 하는데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렇게 알아차림하다가 이걸 다시 통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져. 따뜻하든 딱딱하든 통증이든 공통되는 뭔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발바닥 감각 관찰을 할 때도 딱 그래 통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기하죠. 무엇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통합을 하듯이 이것도 역시 뭔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완전히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언제든지 탁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화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뭘 하더라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때 응념이 될 때는 그냥 찻잔을 떠올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공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중간에 줄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숙달이 됐다 해가지고 공성이라든지 연기에 대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명상이 안 된다. 이게 되시죠. 그냥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옹달샘에서 지나간 찻잔을 되돌아보고 옹달샘보다 수십 배 큰 연못으로 갑니다. 요쪽에 보면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찻잔을 되돌아보고 옹달샘보다 수십 배 큰 연못으로 가요. 앞에는 뭔가 하면은 찻잔보다 수십 배 큰 옹달샘으로 가는데 여기는 옹달샘보다 수십 배 큰 연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찻잔, 옹달샘, 연못 세 개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벌써 크다 하는데 이런 중점이 있죠. 이건 특징이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찻잔을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의식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죠. 의식 공간 넓어짐에 대한 것은 우리 앞에 경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건 기본적으로 밑받침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환의 단계입니다. 제 1막 지나서 2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계가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에 봅시다. 맑고 투명한 옹달샘보다 큰 연못을 연상하며 지금 이 순간에 서서 지금 이 순간에 선다는 중요해요. 연못을 딱 연상하면 이 순간 딱 연못의 상태에서 딱 서서 지나간 찻잔의 형상은 되돌아오지 않을 없음을 가르쳐요. 미래의 찻잔도 오지 않은 걸 없음을 가르쳐요. 연못에서 찻잔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벌써 여기에는 뭘 보면 무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순간에 깨있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은 맑고 투명하게 텅 물속에 금붕어들이 휘 노늘고 있음을 보면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머물지 않은 것, 형색 없음을 생각. 머물지 않네. 계속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형식 없다고 딱 생각하는. 이건 앞에 우리가 사유 사회장에서 있는 사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여기까지 다 하는 거죠. 연못은 맑고 투명하게 텅빈 고정된 실체라고 얘기하는 형식 없음을 머물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될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럼요? 네? 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이게 건부도 유의 논리를 보면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네. 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엉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엉념하는 거 네, 아니에요? 응념을 하는데 네.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산에 따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유 힘이 아주 약해 아직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형식이 머물지 않게 해서 움직이는 데서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딱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걸 고정시키려고 우리가 명상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알아차리고 예. 그건 명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명상은- 명상하면서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명상은 잘못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네.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켜보기만 해야 돼요. 예. 왜 움직이는 자기가 움직이는 놈을 움직이지 않게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 쭉 부는 것은 생각으로 해가 딱 멈추지 못합니다. 바람 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예. 예.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바라만 볼 뿐. 예,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못은 맑고 투명해 텅 빈 이미지 집중합니다. 동경을 한번 치면 그건 집중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경을 딱 칩니다. 그럼 이 안에 내용이 벌써 어때요? 무상에다가 의식 깨 있는 데다가 무아까지 다 나오면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무아라 그러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 명상의 특징이 뭐래죠?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궁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명상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명상법이에요. 이때 한 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명상법이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한 거는 뭐냐면 16관상법이 그런 거죠. 16 관상법 안에는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다. 뭐 아미타불을 관상한다든지 극락체를 관상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일상관에 해가 떠오르는 걸 관상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 참명상 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근데 여기 연못 속에 금붕어가 이렇게 유유히 노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찻잔에서 옹달샘에서 갈 때도 그걸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연꽃만 네. 보시는 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 보면 됩니다. 돌아올 때.